혼자 있는 시간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꼼심님, 토끼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이렇게 녹음을 해야 얼굴을 좀 마주 보는 시간을 갖게 되네요. 잠깐 짬이 날 때 좀 아이가 잔다든가 그래서 시간이 좀 나든가 아니면 전철을 타서 좀 시간이 있을 때 그럴 때 뭐 하세요? 보통은 스마트폰 많이들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전 가방에 책 한 권씩은 꼭 넣어 갖고 다니거든요. 보든 안 보든. 그래서 뭐 볼 때도 있고 예. 그렇게 또 오가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꽤 많은 양 읽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철이나 뭐 버스를 타도 정말 타고 계신 승객분들 정말 거의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고요. 그래도 간혹 정말 책 보시는 분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다시 이렇게 보면서 멋있다 싶기도 그러게요. 하고 참 보기 좋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오늘 책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네. 책 좀 읽으세요? 잘 안 읽어요.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싶은데요. 약간 핑계 같지만 시간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오늘 기다리면서 괜히 되게 기분이 좋고 막 설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러구나. 책을 저도 정말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요즘은 정말 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책을 이렇게 집어서 보세요. 그냥 막 아무 책이나 보진 않잖아요. 저는 목사님이 이제 막 설교 중에 하시다가 이 책 봤는데 되게 좋더라 이렇게 추천하시는 책을 본다든가 그러니까 독서를 잘 안 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정말 괜찮은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주변에서 나 이 책 봤는데 너무 좋았어 그러면 나도 봐볼까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궁금증 같은 게 꼬리에 꼬리를 물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이 뭐 너무 재밌었다 그러면 뭐 그 작가가 쓴 책을 막 다 읽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긴다거나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읽으면 그거랑 관련된 분야를 또 읽고 싶고 또 그렇게 또 독서가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 꼬리를 무는 독서.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거기에 그 저자가 비슷한 주제나 그런 걸로 책을 소개하고 있으면 이 책은 또 뭐지?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다 보면 되게 한 주제에 대해서 되게 또 깊이 두세 권 같이 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면은 이 저자는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저자는 이 사람 참 괜찮다 나하고 맞는다 싶어가지고 정말 관심을 갖게 되는 저자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꿈씨님 오늘 책 한 권 갖고 오셨는데 그 책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네. 지은 사람은 게리 체프먼이랑 로스 캠벨이라는 사람인데요. 게리 체프먼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고요. 또 함께 공저한 로스 캠벨이라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라 많이 아이들이나 부모들을 만나봤던 그런 두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에 앞에 보면 서문이 나와 있는데요. 게리 체프먼이 이렇게 서문을 썼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미 이전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네. 그 책은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수많은 부부들이 그 책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책의 원리대로 살았다. 사랑의 언어가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를 세계 곳곳에서 받았는데 지금 내 서랍에 가득히 차 있다. 그들 대부분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니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며 어떤 이는 이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을 실제로 위기에서 구해주었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결혼 생활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적용을 했더니 그 문제라고 느꼈던 것들이 해결되거나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자로서 너무 행복하셨겠다. 그랬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같이 사랑의 언어를 쓰면서 기를 수 있냐고 자녀에 대한 책을 언제 낼 거냐고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골자는 5가지 사랑의 언어나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나 되게 비슷하고요. 더 추가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책 겉표지에 보니까 저자에 대해서 게리 체프먼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있는데 우리 토끼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저자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미국에서 1992년 출판된 이래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 표현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왜 그럴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이 소개된 후부터는 나의 사랑 표현이 상대방에 의해서 이해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부부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후 게리 체프먼과 소아과 의사인 로스 캠벨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원리를 자녀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부모와 자녀 사이 또는 교사와 어린이 사이의 이 원리가 부부 사이 다음으로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정말 호응이 참 좋았어서 이런 또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책을 집필하게 되셨나 봐요. 예,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뭘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육체적 접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막 부모들이 데리고 간 아이들한테 기도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접촉하는 것, 그게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언어라고 얘기하고요. 2번째는 인정하는 말,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그렇게 말로 언어는 굉장히 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말을 여기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함께 하고 내가 너랑 진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아. 집중해서 그 아이나 그 배우자나 또 다른 누군가랑 그 관심을 표명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 그래서 그런 함께하는 시간을 3번째로 얘기했고요. 4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물. 네. 예,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랑의 마음을 선물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물건이나 뭐 그런 것들로 표현하면 훨씬 가시적인 게 그게 나를 정말로 좋아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로 느껴질 수 있는 사랑의 네. 언어라고 얘기하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5번째는 봉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셨던 것도 그런 중에 하나였고요. 봉사는 육체적인 요구와 정서적인 요구 2가지 다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조정하기 위해서 단순한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선의 것을 그 상대방에게 해주는 거.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남이 좋아하는 것, 남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도 배울 수 있다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서 봉사를 얘기해요. 네. 네. 여기 목차에 보니까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네요.
예,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에는 정말 내가 상처받을 때가 언제인가. 그러면 과도하게 상처받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제1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상처도 깊은 거고 또 어떤 이 5가지 중에서 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게 뭔가 그것도 역시 사랑의 언어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어떤 식으로 나는 딴 사람한테 내 마음을, 내 사랑을 표현하는가. 그것도 사랑의 언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책을 다 읽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 조금 더 쉽게 알고 싶으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요? 그렇기도 해요. 책에 있는 거 다 읽으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인터넷에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치시면 검사지 비슷한 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놨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거라서 뭘 다운받으셔도 한번 내가 어떤 언어를 잘 쓰고 있는지는 잘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10분도 안 걸릴걸요, 아마? 네.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꼼수님이 저에게 미리 주셨던 그 테스트 용지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주신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우리 경향성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니까 정확한 무슨 심리 검사나 그렇지 네. 않아도 되잖아요. 네. 재밌게 그냥 한 5분, 10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고요. 저는 그거 테스트하고 또 이 책 읽으면서 그 뭔가 좀 엄마로서의 나의 태도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 점검 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 그랬어요? 그러게.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오늘 우리 꼼시님이랑 쇼리님 만나고 나서 맨 처음에 여쭤봤던 그 질문이 뭐가 나오셨어요? 이거였거든요. 왜냐면은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희 가족들이 다 똑같은 언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큰 문제가 없이 뭐 그럭저럭 잘 지내나 보다. 서로가 언어가 같아서. 뭔데요? 저희 가족은 그 5가지 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다 제1 언어로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아주 간단한, 그런 설문지와 같죠. 네. 되게 막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그런 게 아닐지라도, 이거 작은 테스트만으로도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그 삶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약간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장 주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주고 싶었다기보다는 그 집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집 같은 엄마요? 네. 집 같은 엄마? 그러니까 아이가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자기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집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존재,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의 언어가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 제 아이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거의 주 양육자가 저였고 되게 틈틈이 뭔가 막 공부도 하고 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아이한테 제 시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랑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때로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아이한테 시간을 다 줬잖아요. 아주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잘한 걸까? 내 친구들 지금 다 사회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데 나는 내 시간을 다 우리 가족에게 줬는데 잘하고 있는 걸까? 생각이 들 때가 아주 가끔씩 있지만 그래도 왠지 그래 잘한 것 같아 나쁘지 않았어 라는 약간 칭찬받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엄마가 그러면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랑의 언어가 그걸 주다 보면 아이의 그 사랑의 언어가에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저의 경우에는 정말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래요? 네, 저희 아이랑 시간을 워낙 많이 보내다 보니까 사실 제 아이는 뭐 제 2의 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도 아이의 제일 언어도 함께하는 시간으로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는 제가 안 해봤어요. 근데 오래전에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책을 보면서 무슨 저는 설문을 해보진 않고 그 책을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깨달았던 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다 다른 그 사랑의 언어를 알게 돼서 너무 저한테는 참 큰 수학이었어요. 그리고 내 사랑의 언어가 뭔지도 알게 됐었죠. 근데 뭐예요? 저는 5가지가 다 골고루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봉사하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육체적인 접촉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역시 인정하는 말, 또 우리 아이 2명 중에서 1명은 선물, 또 1명은 걔도 인정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혹시 아들이 인정하는 말로 나왔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의외였군요. 예. 근데 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이제 꼼심님이 소개해 주신다는 이제 미리 우리 같이 나누고 보면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변한 것 같고 저희 지금은 육체적인 접촉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하는구나. 지금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언어라는 게 옛날 우리 훈민정음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라는 자체가 더 소멸하기도 하고 새로운 말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사랑의 언어도 한 사람이 일생을 똑같은 언어만 쓰면서 살지 네. 않고요. 특히 5세 이전에는 5가지 언어를 다 알려주어야 이 아이가 너는 뭐 요 언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하나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네.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5가지를 다. 네. 네. 그래서 5살 이전 뭐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 하나씩 매 순간순간마다 엄마들이 그렇게 아빠들이 해주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게 이 아이의 제일 언어인지 아이들인 경우에는 뭐 질문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 저자는 충분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내 아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게 뭔지 한번 물어보면 네. 아이가 엄마 나는 이런 때 엄마가 나 사랑한다고 느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또 그런 때 그렇구나 알고 또 어떤 때 얘가 상처를 많이 받는지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인정하는 말이 제일 언어인데 엄마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하고 하지만 계속 비난하는 말을 이 아이한테 한다면 그 아이의 제1 언어를 가지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직격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의 언어를 알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더 잘 알 수 있어서 책을 읽었을 때 이게 되게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언어를 알고 나의 네. 언어를 알면 서로 소통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아이의 언어를 내가 써주면 되고 그러니까요. 또 아이한테는 네. 엄마는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 남편한테도 여보 당신이 나한테 청소기로 한번 청소해 주니까 나 너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봉사나 뭐 어떤 언어든지 요걸 빌미로 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내 언어에 대해서를 아니까 정말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여보 나는 이럴 때 당신이 나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져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그거 했는데 스킨십이 나온 거예요. 제일 언어는 아니지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스킨십이 이 접촉이 나오다니. 근데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괜히 어디 가면은 팔짱 끼고 손 잡으면서 이렇게 할 때 나는 사랑한다고 느낀다고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손을 다 빼고 멀리 1m 밖으로 도망갔는데 어느새는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서 손 잡는 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왜 이게 이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신 기억이 없었어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열 펄펄 날 때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열이 나나 하고서 이렇게 짚으셨을 때 제가 그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본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따뜻한 손을 느낀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네. 있었겠죠. 근데 네. 제가 느끼기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저는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어떤 손끝이나
안아주는 거나 그런 걸로 경험했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나의 어떤 결핍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 사랑의 언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구나. 그렇다면 더 많이 안고 더 많이 손잡고 더 많이 쓰다듬어주고 토닥토닥 하면서 내가 더 채워지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었어요. 네. 그 애들의 사랑의 언어를 또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자기의 사랑의 언어로 그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걔 언어를 이건가 보다라고 좀 또 알기도 했던 것 같아요. 꿈씨님 그 아이들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해서 좀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결론은 개선이 됐어요. 근데 아이만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떤 애인지 제가 모르는 저한테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문제라기보다 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인정하는 말이 제일 언어인데, 저는 그 아이한테 이거 못했니, 이런 왜 이랬니 하고 잔소리가 되게 많았고, 아이한테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근데 걔한테 뭐 빨래 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었는데, 얘는 그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제일 언어가 아니었던 거죠. 얘는 집이 자기 방이 지저분해도 엄마가 오늘 뭘 잘했구나, 이거 참 든든하다 너 때문에, 이 말 한마디면 되는 애였는데 저는 그 사랑의 말을 하기가 너무 인색했던 거죠. 또 둘째 같은 경우는 약간 스킨십이랑 봉사 같은 그런 게 더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잘 모르고 이 아이한테 잘한다 오히려 반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안 후에는 둘째 아이한테는 아침마다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딴 거보다 학교에서 갔다 오면 5분 동안 간식을 줘요. 네. 간식을 주면서 함께 같이 있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하는데, 얘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어 하는 거, 뭐 레시피 막 찾아서 좀 간단하지만 만들어서 주면서 그 시간을 함께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충분히 그 5분, 10분 엄마랑 얘기하고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하러 이제 가죠. 근데 그런 걸 만약에 안 하면 얘는 엄마한테 늘 자기 봐달라고 할 것이고, 자기한테 어떤 봉사의 언어를 저한테 계속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되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남편분은 뭐예요? 남편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남편이랑 함께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너무 딴 거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다른 여자분들, 자매들 만나고 딴 일을 많이 했거든요. 혼자서 일하는 거. 그래서 늘 남편은 혼자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니까 부부 전선에 이상이 왔어요. 뭐 이혼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떡하지? 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냉랭한 상태가 됐을까?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근데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봤던 것 같아요. 당신 정말 날 사랑해요? 라고 그때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 얘기를 또 잘 안 해요. 그렇죠. 네, 저한테 그 얘기를 인정하는 말에 그런 사랑의 언어도 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어떡하지 하다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남편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진짜 이렇게 질문지 작성했더니 함께하는 시간이 나왔어요. 어떡할까 하다가 제가 하던 일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남편이랑 좀 사이클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같이 데이트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아니면 1시간 같이 이렇게 아파트 동네 걸어 다니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데이트 시간을 시작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조금씩 또 그 사랑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보면서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금도 여전히 산 넘어 산인데 7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게리 체프먼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가족이 한 집에 산다고 해서 서로를 잘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서는 확실히 좋은 책이죠. 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줄을 정말 많이 그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번역하신 장동숙이라는 분이 앞에다가 쓰신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우리 부모들의 그릇된 사고를 바로잡아주는 동시에 가장 실제적으로는 자녀를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단지 자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즉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부모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아이만 낳았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어요. 네. 네, 저는요. 그 목차를 보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나오기 전에 1번 챕터의 제목이 이래요. 사랑이 기초이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인지 보여줌으로써 그 사랑을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가 어떻게 보이는지와는 관계없이 사랑한다. 즉, 아이의 장점이나 결점, 장애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과도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좀 힘들기는 하지만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들의 모든 행동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녀들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라는 말이다. 모든 행동을 허용하라는 말 같은가? 그것은 분명 아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말이다. 자녀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기 전에 먼저 그들의 감정의 그릇을 채워주어야만 한다. 사랑의 그릇이 충분하게 채워진 아이들은 화를 내지 않고도 부모의 지시에 잘 따른다.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아이에게 굉장히 많이 사랑을 표현하긴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나를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아이한테 해주었던 말은 이렇게 아이야, 너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하고 예뻐서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그런 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너를 사랑하고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가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이라서 엄마는 네가 정말 좋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말은 제가 처음 해본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했다는 게 어쩌면 제 아이 마음에 또 굉장히 큰 하나의 울림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우리 꿈씨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같이 봤는데요. 꿈씨님, 이 책을 주변에 이렇게 어떤 분들과 함께 같이 읽는다면 어떤 분들과 읽고 싶으세요?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이 5가지 언어 이상의 언어를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우리한테 늘 잘한다, 더 잘해라 이런 요구사항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너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다라고 늘 말씀해 주세요. 인정하는 말들 해주시고요. 이 세상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고요.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니까 봉사도 역시 음. 최고로 우리한테 해주셨고요. 육체적인 접촉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손끝으로 우리를 만지시진 않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물 이런 자연이나 혹은 우리한테 주신 그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 통해서 늘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5가지 사랑의 언어 그 이상의 것들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 이 책 보시면서 그 하나님 만나셨으면 또 좋겠어요. 너무 앞서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 걸 잊고 살았던 걸 사실은 깨달았거든요. 네. 예. 오늘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우리 꿈씨님 덕분에 좋은 책 같이 봤습니다. 네. 팟캐스트 함꽃 오늘도 저희 함께해서 참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